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 지혜 코치 김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시니어 다리 건강입니다.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기만 하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다리에 쥐가 나는 현상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 영상은 다리 쥐의 원인을 깊이 이해하고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다리 건강 관리법까지 실질적인 지혜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 걱정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롭지요? 작은 근육 하나하나가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는데 때로는 이 근육들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뻣뻣해지고 심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다리에 쥐가 나는 현상은 의학적으로 국소성 근육 경련이라고 불리는데요. 노년층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몸의 소중한 신호에 귀 기울여 봅시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미네랄과 수분 부족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원활하게 움직이려면 칼슘,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전해질 미네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미네랄들은 혈액과 근육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근육이 부드럽게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이죠. 그런데 만약 몸속에 이러한 미네랄이 부족해지거나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지 않아 탈수 상태가 되면 근육은 비정상적으로 수축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고통스러운 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이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설사나 과민성 방광으로 인해 수분 손실이 많은 경우, 심지어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시는 분들도 미네랄 불균형과 수분 부족을 겪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작은 미네랄 하나하나가 우리 몸의 균형을 얼마나 크게 좌우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미네랄과 수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의 농도가 짙어지고 이는 혈액순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내 전해질 농도 불균형은 신경과 근육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작은 자극에도 쉽게 경련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수분을 잃어가고 있으므로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것이 좋고 맹물이 지겹다면 따뜻한 허브차나 미네랄이 풍부한 보리차 등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단에서는 해조류, 견과류, 녹황색 채소 등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하여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우리 다리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 중요한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우리 다리 근육은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그런데 만약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 섬유에 충분한 영양분이 도달하지 못하고 피로 물질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근육은 쉽게 지치고 쥐가 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꽉 조이는 옷이나 압박 스타킹을 장시간 착용하거나 추운 날씨에 몸을 너무 차게 두는 것도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외출 시 다리를 따뜻하게 보온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내에서도 찬 기운이 직접 다리에 닿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많은 분이 고민하시는 하지정맥류나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도 다리 쥐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다리 정맥의 판막 이상으로 혈액이 역류하여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질환이며 동맥경화는 동맥혈관이 좁아지거나 굳어져 혈액 흐름을 방해하는 질환입니다. 혈액이 조직으로 잘 흘러가지 못하거나 정맥에 문제가 생겨 노폐물이 쌓이는 경우에도 근육 경련이 발생할 수 있으니 평소 다리 부종이나 저림, 시림, 피부색 변화 등이 자주 느껴지신다면 혈관 건강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혈액순환 문제는 단순히 다리 쥐를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상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근육 피로입니다. 갑작스럽게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평소보다 활동량이 많아 다리 근육이 과도하게 사용되면 근육은 쉽게 피로해지고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나 갑자기 운동량을 늘린 경우에 더욱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도 근육 피로를 더 쉽게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사용될수록 강해지지만 과도하게 사용되면 오히려 손상되고 지치게 됩니다. 충분한 휴식 없이 계속해서 근육을 사용하면 근육 내의 젖산과 같은 피로 물질이 쌓이게 되고 이는 근육 경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운동량이 부족했던 분들이 갑자기 격렬한 활동을 시작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체력 수준을 고려하여 운동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고 운동 전후 충분한 스트레칭과 근육 이완을 통해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근육을 꾸준히 강화하여 피로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한 근육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신경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처럼 허리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신경이 눌리는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종아리 근육에 쥐가 자주 날 수 있습니다.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 근육으로 가는 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겨 비정상적인 수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경 압박은 다리 저림, 감각 이상, 근력 약화 등의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 쥐가 동반되거나 특정 자세에서 증상이 악화된다면 신경계 문제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경 문제는 자가 진단이 어렵고 방치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경 문제로 인한 쥐는 단순한 근육 경련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으니 평소와 다른 패턴의 쥐가 자주 발생한다면 병원을 찾아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는 마치 정교한 전선망과 같아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질환도 다리 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혈액 내 포도당 수치가 높아져 혈액순환 장애와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다리 쥐의 원인이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대사율을 낮춰 근육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신장 질환은 체내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하여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 약이나 이뇨제 등 일부 약물의 부작용으로 다리 쥐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생리 중 호르몬 변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쥐가 나기도 하며 특히 임신 중에는 자궁이 커지면서 다리 신경을 압박하거나 혈액량 증가와 미네랄 요구량 증가로 인해 쥐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하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호들이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음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원인을 단정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자세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통스러운 다리 쥐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쉬운 방법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김 교수가 드리는 인생 지혜처럼 어렵지 않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수분과 미네랄 섭취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루에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목이 마를 때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조금씩 자주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밤새 부족했던 수분을 보충하고 장 활동을 돕는 좋은 습관입니다. 또한 칼슘,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우유, 멸치, 두부, 브로콜리,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 시금치, 다시마, 그리고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감자, 토마토 등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식단만으로는 충분한 미네랄 섭취가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전문가와 상담 후 영양제를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은 작은 영양소 하나하나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처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와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근육 기능을 최적화하고 경련을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혈액순환 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꽉 끼는 옷은 되도록 피하고 특히 잠잘 때는 편안한 복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부터 종아리, 허벅지까지 다리를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이나 반신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때 아로마 오일 몇 방울을 떨어뜨리면 심신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잠자리에 누워서 팔 다리를 하늘로 들고 가볍게 털어주는 동작은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돕는 좋은 방법이니 꼭 시도해 보세요. 하루 종일 아래로 쏠렸던 혈액이 중력의 도움으로 심장으로 쉽게 돌아가게 하여 다리 부종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가벼운 마사지를 통해 다리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자주 주물러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운동입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련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은 특히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아 발을 앞으로 쭉 뻗고 수건으로 발을 감싸 몸쪽으로 당겨주는 방법, 또는 벽을 짚고 서서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 종아리를 늘려주는 방법 등 다양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갑작스럽게 당기지 않고 천천히 지그시 늘려주는 것입니다. 각 스트레칭 동작을 15초에서 30초간 유지하고 2회에서 3회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평소 가벼운 걷기나 수영, 자전거 타기 등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쥐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근육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근육의 피로도를 낮추는 데 기여하며 전반적인 신체 건강 증진에도 이바지합니다. 넷째, 생활습관 개선도 중요합니다.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금연하며 과도한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체내 수분 손실을 유발할 수 있으며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몸의 수분 균형과 혈액순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우리 몸의 리듬을 안정화하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지혜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도 다리 건강에 중요하며 장시간 같은 자세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을 피하고 주기적으로 자세를 바꾸거나 가볍게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질도 다리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의료적 도움을 주저하지 마세요. 만약 위에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는데도 다리에 쥐가 너무 자주 나거나 통증이 심하고 다른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정맥류나 허리 디스크, 당뇨병, 갑상선 질환 등 다른 기저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때로는 혈액검사나 초음파 검사 등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는 더 큰 문제로의 발전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 몸의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 방법들을 기억하세요. 첫째, 스트레칭입니다. 쥐가 난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아리에 쥐가 났다면 발을 몸쪽으로 강하게 당기거나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세우는 자세를 취해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근육을 갑자기 확 당기지 않고 천천히 지그시 늘려주는 것입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도하고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허벅지 근육에 쥐가 났다면 무릎을 구부려 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겨 허벅지 앞쪽 근육을 늘려주거나 다리를 쭉 펴고 상체를 숙여 허벅지 뒤쪽 근육을 늘려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 마사지입니다. 쥐가 난 부위를 손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손바닥이나 손가락으로 가볍게 주무르거나 쓸어내리듯이 마사지해주면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 이완에 효과적입니다. 엄지손가락이나 손가락 관절을 이용하여 뭉친 부위를 지그시 눌러주는 지압 마사지도 좋습니다. 림프선을 따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주는 마사지는 부종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온찜질입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쥐가 난 부위를 찜질하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온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이완시켜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따뜻한 샤워는 전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쥐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쥐가 난 후 부기가 심하거나 염증이 의심될 때는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온찜질이 효과적입니다. 넷째, 일어서기입니다. 만약 쥐가 나려고 하는 느낌이 들거나 막 쥐가 시작되었을 때 즉시 일어나서 걷거나 체중을 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의 수축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종아리에 쥐가 났을 경우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붙이고 체중을 실어주면 종아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경련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시니어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와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건강 상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지혜들이 여러분의 편안하고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밤 찾아오는 다리 쥐 때문에 힘드셨다면 이제부터는 이번 영상에서 배운 지혜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꾸준함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작은 노력을 지속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편안해지는 그날까지 김 교수는 항상 건강지혜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로 응원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